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생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면 혼자만 알고 있지, 도대체 왜 카페나 유튜브나 카톡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까요? 하락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 물건 팔아치우려고 하는 비열한 행동이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유한 물건들을 팔아치우려는 비열한 사기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택도 아닌 지역에서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등 이런 주택들과 대규모 신도시 상가 분양 등 이런 것들을 사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아파트가 좋다고 공유를 하는 것은 90년대 대한민국에 들여온 ADSL 이라 불리는 광매가 인터넷 발달이 시초가 된 점,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전국 정보통신망 구축. 그러기에 저희는 삶 자체가 정보와 내 생각의 공유이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스스럼 없이 공유하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생긴 신문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하고 거르는 판단 능력을 키우셔야 하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 정보는 그놈이 지 물건 팔아치우려고 하는 수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는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하락론자의 말은 여러분들이 100%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동정심 정도만 표현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예민할 수도 있는 부산 부동산 전망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산은 지금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공급량이 너무나 많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습니다. 그래서 긴 상승기 동안 수많은 시행사들의 신축 작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청약률은 고공행진, 분양은 완판, 이것이 보통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상승기는 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 취하게 되고 본인이 투자자임을 망각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비록 시세 차익은 얻었지만 결국 타지역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산은 2021년 연말부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800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확정된 아파트 공급만 하더라도 향후 3년간 6만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에코델타시티 3만 세대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공급량은 서부산과 김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급 공급량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부산은 투자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규모 공급량이었고요. 두 번째, 이번 상승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부산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부산에 들어온 투자 자금들이 서울로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과 부산 아파트 84 타입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광안리 해수욕장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고 광안대교를 내 집에서 볼 수 있는 광안 쌍용애가 35평은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9,500을 찍었습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실거래가이고 이후 실거래가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규제 전 기준으로 호갱노는 차트로 이야기 들어보면 매매가 11억 3천에 전세가 3억 8천, 갭이 약 7억 5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실을 왜곡한다고 반발하실 수 있으니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1층은 제외하고 매매가 11억에서 16억 사이, 평균 13억 5천, 전세가는 5억 2천에서 8억, 평균 6억 6천입니다.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 평균 갭은 5억 9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강북의 지표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입니다. 호객 노는 기준으로 매매가 17억 4천, 전세가 8억 8천으로 갭이 약 8억 6천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확인하면 1층은 제외를 하고 16억 7천부터 18억 5천까지 평균 17억 6천입니다. 전세 호가를 보면 10억 5천부터 11억까지 평균 10억 7천인 거죠. 그럼 갭은 6억 9천입니다. 호객 노는 기준으로 광안 쌍용 갭은 7억 5천, 마레프 갭은 8억 6천, 마레프가 1억 천이 비싸고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는 광안 쌍용 갭은 5억 9천, 마레프 갭은 6억 9천, 마레프가 1억 정도 비싼 거죠. 제 눈에는 서울과 부산 갭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부산은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자금이 유출돼서 서울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수많은 부산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산 소유자분들께서도 매번 울산, 창원, 김해 등 소유자들이 그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부산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부산 해운대 전세가를 보면 다소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최고의 위치라 불리는 해운대라 할지라도 2020년 9월 입주가 시작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매매가가 14억에서 15억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매매가의 38% 수준인 5억 5천에 불과합니다. 입주 1년 선배인 해운대 비스타 동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상복합이라는 단점 때문에 전세가가 낮다고 억지로라도 이해하고 싶지만 저는 이 낮은 전세가의 원인이 결국 서울과 달리 부산의 실수요자의 한계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부산의 상승에 주요했던 원인이 투자자의 유입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더 이상 부산에 대한 투자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초보분들 중에 혹시라도 부산에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어디 있지 라며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신축이 이만큼 올랐으니 구축도 가격 갭매우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손품을 파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은 그 손품의 노력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